네, 안녕하세요. 모션베드 모베 더심의 저는 장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노동 원장님 좀 어렵게 모셨는데 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년째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요. 격주로 헬스 경향의 방문 진료 칼럼을 쓰고 있는 편한자리 의원 노동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좀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사실 원장님하고 저랑 인연이 깊잖아요. 한 4, 5년 더 그쵸. 됐죠. 어떻게 보면 끊어질 듯 다시 만나고 끊어질 듯 다시 만나 뵙는데 네네. 뵐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하고 계셔서 네네. 저도 모션베드 더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노동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했는데 제안을 드렸을 때 선뜻 또 해주셨는데, 사실은 원장님이 과거에 해오셨던 일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요양병원을 제가 9년 동안 했고요. 예. 어르신들을 9년 동안 모시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배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하던 방식과 달리 좀 기술을 결합하면 좋겠다 싶어서 장 대표님하고 이제 네. 첫 번째 책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을 디지털 헬스케어 썼죠. 네. 그리고 이제 잠이 중요하니까 이제 불면증 책을 썼고요. 코골이 남편 불면증 아내였고요. 근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네. 영양에 관한 책은 사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년째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 진료는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네, 정말 모릅니다. 왕진 의사. 왕진 예, 아시잖아요. 예, 예, 중국에서 왕진. 막 했던 막 그런 느낌? 우리도 왕진 했었습니다. 한국도 있습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아마 왕진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의사가 왕진 가방이라고 해서 뭐 갈색 가방 예. 큰 거에다가 여러 가지를 메고 들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아. 환자 집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거죠. 아. 근데 그 당시에 의료 수준은 되게 낮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CT나 MR, 초음파 이런 것들은 다들 뭐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나왔던 얼마 안 거거든요. 됐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아까진길이라고 뭐 일본 이름인 것 같은데 빨간색 약 이런 걸 발라주고 있었거든요. 예. 망두통치약. 그렇죠. 의료가 발전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관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방문 진료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이제 정립을 하면서 또 이제 의료가 기계들이 많이 갖춰졌잖아요. 예. 그러면 기계가 갖추어지면 그 큰 기계를 가지고 환자분들 집에 가서 진료를 볼 수는 없고, 또 교통도 그래서 발전하고 오셔라. 건강보험 제도, 그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되고 네. 또 병의원에 여러 장비가 있다 보니까 왕진은 시대가 다 한 거죠. 예전에는 의료가 모자랐으니까 왕진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왜 다시 왕진이냐? 네. 이게 또 방문 진료라고 하거든요. 왜 방문 진료냐? 지금은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요. 너무 많죠. 사실 일본을 네. 따라가고 있잖아요. 심각하죠. 네. 병원을 가고 싶어도 병원을 갈 수 없는 환자들이 많고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구급차를 한번 부르면 기본으로 왕복 30만 원. 제가 알기로 7.5km당 1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왕복 30만 원, 보호자들은 최소한 반차나 하루를 써야 되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간병인. 가서 접수해야 되지, 진료 기다려야 되지, 검사 결과 기다려야 되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큰 병원에 가서 어떤 병원에 대한 진단을 다 받았어요. 예. 그러면 급성기 진료가 끝나고 회복기를 거쳐서 유지기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뇌경색이 생겼다. 그러면 네.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뇌경색을 진단을 하고 영상 검사를 해서 막힌 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재활을 합니다. 네. 재활을 통해서 몸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을 하죠. 네네. 그러면 이제 유지기로 가는 거예요. 유지기. 그 유지기에 병원을 모셔가기가 힘드니까 의사들이 가서 이제 방문 진료를 하는 거죠. 한 번씩 체크를 해주면서 그렇죠. 오셔야 될 거를 한 두 번에 한 번으로 줄여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플러스 간호사가 같이 가요. 그 다음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요. 예. 작업치료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물론 이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만 또 치위생사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와 같은 최첨단 의료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료를 병원에 가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지자체가 같이 붙어서 요양보호사를 보내준다라든지 예. 뭐 방문 간호사가 온다라든지 혹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문 진료가 되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들은 2026년 3월부터 실시되는 통합돌봄이라고 있습니다. 오, 많이 들어봤어요. 네, 통합돌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자체와 또 장기요양 기관들과 합쳐져서 의료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 정책입니다. 예전에는 왕진 가방 하나를 들고 갔지만 지금은 차 한 대에다가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같이 가는 그런 네. 이제 왕진입니다. 제가 사실 좀 되게 가볍게 알고 있던 내용인데 굉장히 이게 깊은 내용이네요. 네. 이 왕진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왕진을 가는데 맨바닥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 왜요? 서비스를 잘 몰라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면 복지용구라고 해서 침대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등급을 받아서 또 센터에서 알아서 복지용구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병원용 침대예요. 네. 그럼 병원용 침대에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데 한 30평 아파트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주로 안방이나 혹은 거실에 맞아요. 네. 어르신이
병원용 침대에 누워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가 우울해요.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른도 내가 환자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침대 자체가 물론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기존에 병원에서 쓰는 침대인 거예요. 네. 그러면 병원용은 적합한데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 보여요. 가정에서 이런 그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하기에는 적합한 침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테리어죠, 어떻게 보면. 이 침대는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지만 이거를 이쁘게 만들기까지는 제도가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냐. 당장 그렇죠. 보급할 사람도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일반 기업들에서 이제 모션베드라고 해서 하나씩 나오는 그 와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모션베드가